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혹시라도 말을 섞게 될까봐 피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인기 있는 사람이지 피하고 싶은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래도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행동을 하고 있진 않는지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6가지의 대화 방식만 피하신다면 보다 품격 있는 대화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기분에 따라 행동하기. 혹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이야기하시나요? 대체적으로 상대방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건 남들이 내 눈치를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나 자신이 기분이 안 좋다고 말을 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예의나 배려가 없어 보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보다 윗사람에게는 그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눈치를 보면서 감정을 숨기려 하죠. 반면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만 감정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는 습관이 있다면 주의해야 해요. 때와 장소,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기분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말과 행동은 조절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영혼 없는 맞장구.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방청석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돈을 받고 그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출연자의 이야기에 호응을 하죠. 재밌는 이야기를 들으면 크게 웃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으면 감탄사와 함께 추임새를 넣죠. 베테랑 방청객은 출연자의 기분에 따라 호흡하며 맞장구를 치기도 합니다. 이와 달리 다른 사람의 말에 건성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겠죠. 가만히 보면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딴 생각을 하고 있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기계적으로 맞장구는 또 치는 거예요. 이럴 땐 차라리 맞장구를 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집중해서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다는 걸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 영혼 없는 맞장구보다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경청하며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만날 때마다 고민 고백하기. 누구나 어느 정도의 고민은 있습니다. 고민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다고 보는 사람마다 붙잡고 내 고민을 토로하진 않잖아요. 그냥 이야기를 깊게 하다 보면 고민을 꺼내게 되기도 하고 함께 해결책을 강구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만날 때마다 고민을 털어놓는다면 어떨까요? 처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여기겠지만 계속 그런다면 너무 피곤하고 부담스럽겠죠. 그리고 처음과 달리 그 고민이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진짜 심각한 고민이 맞나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고요. 당신이 고민 해결사도 아닌데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들어주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도 말 못할 고민이 있지만 그걸 말하지 않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고민을 매번 들으려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어차피 직접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닐 거고요. 그러니 자신의 고민은 되도록 스스로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늘 부정적으로 말하기. 무슨 말만 하면 딴죽을 걷는 사람이 있어요.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말을 하면 확 분위기가 나빠지죠. 다들 웃으면서 이야기할 때 자꾸만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라도 다르고 다르다고 하잖아요. 충분히 좋은 쪽으로 볼 수 있는데 이상하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뇌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든 무조건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니까요. 도저히 부정적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딱히 근거도 없이 일단 부정적으로 말하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습관화됐기 때문이에요.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사고에서 나오고 결국 삶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5번째, 듣고 싶은 것만 가려듣기.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상대방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닐 거예요. 대화라는 건 상대방과 내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거잖아요. 서로 만나 마음을 나누고 공감하는 게 대화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한다면 그건 대화가 아니겠죠. 공을 주고받듯이 자연스럽게 하는 게 대화인데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유도한다면 불편한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들어서 기분 나쁠 만한 말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기분이 썩 좋진 않지만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은 것처럼 좋은 조언이나 정보가 될 수 있는데 이걸 무조건 기피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기분 좋을 만한 내용만 가려듣고 듣기 싫은 말을 들으면 불쾌함을 표현함으로써 어쩌면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6번째, 입만 열면 험담. 다른 사람의 험담을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흔히 뒷담화라고 하죠. 상대방이 없는 뒤에서 하는 이야기라는 뜻인데요.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혹여 사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처럼 돼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당사자를 만나게 되면 어떨까요? 아마도 편견을 갖게 되어 서로 어색한 사이가 될 수 있어요.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은 어느 자리에서든 주도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그 자리에 함께 하던 당신에 대해서도 험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때 당신이 험담 속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혹시나 험담을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되도록 피하거나 동조하지 않는 게 좋아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험담은 생각보다 빨리 돌고 돌아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피해야 할 대화 방식에 대해 나눠봤습니다. 오래도록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이 6가지는 안 하는 게 좋겠죠.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 있다면 개선하시면서 누굴 만나든 즐겁게 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꼭 기억해 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